우리가 설계를 할 때 블록으로 설계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블록을 못 쓰면 설계 못 한다라고 할 만큼 블록 사용률이 많이 높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그렸던 예제를 한번 볼까요? 혹시 지난번에 이렇게 생긴 거 그려봤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자, 여기에 창문이 들어가야죠. 문이 들어가야죠. 그죠? 자, 여기 문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문을 하나 그려서 계속 복사해서 쓰죠. 자, 그런데 여기를 계속 매번 선택하려면 어떻게 돼요? 여기 있는 선들이 서로 겹쳐 있으니까 선택이 잘 안 된단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쓸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룹입니다. 그룹이라는 방법으로 묶을 수 있어요. 두 번째가 블록입니다. 그룹, 그 다음에 그룹을 해제한 언그룹, 그 다음에 그룹 에디트, 이렇게 있습니다. 자, 다시 일로 넘어와서 문을 하나 그려보죠. 렉탱글 골뱅이 900, 200. 자, 분해하고요. 옵셋 40mm, 트림으로 잘라내고 렉탱글 80니까 820, 마이너스 45mm. 자, 로테이트. 그 다음 아크. 자, 시작, 중심, 끝. 시작, 중심. 이거 거꾸로 그려야 되네요. 시작, 중심, 끝. 자, 얘는 중심선. 자, 이렇게 생긴 문들이 계속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룹. 간단합니다. 선택하고 엔터. 그럼 그룹으로 끝났습니다. 자, 같이 선택되는 거 보이시나요? 네. 이동하기. 자, 여기죠. 그 다음 로테이트. 그러면 됐고요. 나머지 또 카피. 얘는 미러 하면 되겠네요. 지우고 이동하기. 자, 어떤가요? 하나 만들어서 금방 복제해서 사용해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자, 제가 현관에다가 이렇게 복사를 해놨는데 여기 현관에 조금 모자라요. 이건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현관을 키우든가 아니면 여기에 이렇게 해서 유리를 여기다 이렇게 끼워 넣던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자, 늘려볼까요? 얘를 스트레치. 늘어나는 거 보이시나요? 네, 분명히 그룹입니다. 그룹인데도 불구하고 그룹으로 묶여 있는데 스트레치가 가능해요. 이렇게요. 자, 그러면 디스턴스 명령어로 거리를 측정해 보면 1020이네요. 자, 여기는 820이고요. 그럼 200mm가 더 커져야 된다는 얘기네요. 스트레치 200mm. 그러면 자, 간단하게 해결됐죠. 한번 복사해서 바꿔보시죠. 다시 보겠습니다. 자, 거리를 재보면 여기가 이렇게 200mm가 더 커요. 자, 이동하기. 제가 이만큼 빼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라인. 여기서부터 200mm를 제가 그렸고요. 자, 얘를 여기 있는 이 부분을 여기다 카피하고 싶어요. 제가 원하는 건 카피입니다. 제가 원하는 건 카피인데 얘가 그룹으로 묶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복제가 안 된단 말이죠. 자, 이럴 때 쓸 수 있는 게 뭐냐면 컨트롤 시프트 A입니다.
컨트롤하고 쉬프트 하고 A를 동시에 누르세요. 그러면 그룹 온오프가 됩니다. 컨트롤 쉬프트 A. 알아? 캡처가 되네. 캡처 끄고. 자, 컨트롤 쉬프트 A. 그러면 이렇게 그룹 오프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비로소 카피가 돼요. 자,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여기까지 문이 완성이 됐죠. 다시 컨트롤 쉬프트 A 눌렀는데 어떻게 돼요? 여기는 그룹으로 안 들어가죠. 자, 이해되시나요?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이동하기. 원래 여기 있었단 말이죠. 제가 원하는 건 얘가 여기 하나 이렇게 더 있어야 되고 유리문이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지금 얘가 그룹으로 묶여 있잖아요. 컨트롤 쉬프트 A. 그러면 그룹이 오프가 됩니다. 카피. 자, 끄트머리로 이동하고 라인 중간점에서 중간점으로 연결하고 다시 컨트롤 쉬프트 A. 자, 여기는 됐는데 얘네들은 어때요? 그룹에 안 묶여 있는 거죠. 이럴 때 쓸 수 있는 명령어가 바로 그룹 에디트입니다. 자, 그룹을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add 오브젝트, remove 오브젝트. 객체 추가하기요. 자, 이렇게 객체 추가해 봤습니다. 객체가 추가된 거 보이시죠? 다시 봅니다. 그룹 에디트 선택하고 remove 오브젝트 선택하고 그러면 다시 객체가 빠진 것. 자, 이해되셨나요? 한번 해보시죠. 자, 문 그리는 방법입니다. 제가 여기다 문을 그려볼게요. 정면에서 보면은요, 가로폭이 900이고 높이가 2100입니다. 렉탱글 골뱅이 900, 2100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문 틀이 들어갑니다. 옵셋 40mm요. 자, 이렇게 40mm 문 틀이 들어가고요. 라인을 꼭지점에서 중간점으로 해서 꼭지점으로 연결해 준 다음 중심선으로 이렇게 바꿔줍니다. 그러면 이게 가장 문의 기본이 되는 모습입니다. 보시면은요, 자, 이 바닥 여기서부터 900mm를 위로 올립니다. 손잡이의 위치예요. 자, 분해하고요. 옵셋 900mm. 자, 이렇게 해요. 여기가 손잡이의 위치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여기서부터 안쪽으로 60mm. 옵셋 60mm. 자, 서클 반지름 30. 자, 트림을 하되 매치 프로퍼틱스 이 안쪽에 중심선 넣고요. 우리 지난번에 배운 랭스넷 델타. 자, 30mm를 할까요? 그러면 이게 일반적인 방문 앞에서 본 모습이 됩니다. 자, 이걸 보면 뭐가 의미가 되냐면 바로 여기 두 개는 열린 부분이고 여기가 고정단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경첩이 여기에 생기는 거죠. 경첩이 들어갈 위치가 여기란 뜻이에요. 그리고 문이 이렇게 열리고 닫힌다는 뜻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평면을 볼까요? 라인. 자, 이렇게 올라가야 되겠죠. 자, 벽의 두께는 200mm입니다. 그러니까 200mm를 이와 같이 옵셋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위에서 본 모습이 만들어지겠죠. 옵셋 40mm. 바로 이 부분에 문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때 문은 턱이 있습니다. 문턱이 이렇게 존재하죠. 옵셋 5mm. 자, 이거 10mm로 하셔도 돼요.
이 턱은 5mm, 10mm 상관없습니다. 자, 10mm로 가볼까요? 옵셋 10mm. 자, 옵셋 45mm. 이렇게요. 문 두께가 45mm요. 자, 트림으로 지울 것 지우면 이렇게 문 턱이 완성이 됩니다. 자, 이렇게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자, 바로 이 부분 여기다가 렉탱글을 그리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로테이트. 자, 이렇게 열리고 닫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경첩이 여기 이렇게 붙는 거죠. 아이고, 조금 컸네요. 자, 문이 다시 말해서 고정단이 여기고 이 부분에서 이 부분까지 문이 열리는 거죠. 네. 그래서 아크가 시작점은 여기고 중심점은 여기며 끝점이 여기가 되는 겁니다. 자, 매치 프로퍼틱스 이렇게요. 이렇게 되면 문의 평면도가 완성이 됩니다. 그런데 요거는 FM대로 그린 거고 얘는 옛날 방식이에요. 요즘 문이 이렇게 안 생겼어요. 자, 카피. 그럼 요즘 문은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죠. 스트레치. 이렇게 생겼죠. 요즘 문이. 맞습니까? 문지방이 없잖아요. 요즘 문은 문지방이 없잖아요. 여러분들 집에 한번 요즘 아파트 곰곰이 생각해 보시죠. 문지방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점이 중간점이 바뀌었죠. 미드포인트 이렇게 내려와야죠. 그죠? 요즘은 이렇게 그려요.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예요. 카피. 이건 너무 디테일해요. 축척이 1:30 이하일 때는 이렇게 그려요. 왼쪽에 있는 것처럼. 그런데 보통 1:30이 안 남아요. 훨씬 더 커요. 보통 1:40에서 1:80이나 1:100, 120 이렇게 가요. 보통. 그러면 얘도 약식으로 그려야 돼요. 자, 1:60이라고 가정을 해보죠. 1:60이에요. 자, 무슨 얘기예요? 도면의 1mm가 실물에 60mm죠. 맞습니까? 이게 1:60의 개념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선 두께가 얼마예요? 45mm잖아요. 그럼 결국은 선이 이 두 개가 얼마로 표현돼요? 간격이 1mm도 채 안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60mm가 1mm로 표현되는 거니까 이 선이 제대로 보일 리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립니다. 이 가운데 싹 지워요. 그 다음에 조인으로 여긴 연장해주고 여기 결합해주고 이렇게요. 이렇게 그립니다. 밑에가 없잖아요. 문지방이 없잖아요. 문지방이 없고 문턱을 안 그려요. 그냥 이렇게만 그리면 돼요. 자, 이렇게 두 개 다시 한번 그려보시죠. 여기서 조금만 더 응용을 해볼까요? 자, 카피. 자, 여닫이문이잖아요. 그죠? 열고 닫는 여닫이문인데 이게 한쪽만 있는 게 아니고 양쪽이 있는 게 있단 말이죠. 자, 미러. 자, 이렇게요. 그러면 디스턴스 요만큼이 더 늘어나게 돼요. 40mm가. 스트레치 40 이렇게 갈까요? 스트레치 40mm.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은 일로 옮겨오겠죠. 자, 여닫이문 된 거 보이시나요? 양문 여닫이. 자, 마찬가지예요. 미러 아니 카피. 자, 미러. 자, 똑같이 대칭이 되긴 하는데 문제는 뭐예요? 여기 있는 이 선이 이 안쪽으로 들어온다는 거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겠네요. 이렇게 중간으로 들어와야죠. 라인이 하나 더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양문 여닫이문 이해되시나요? 하나 더요. 카피. 자, 이동하기. 얘를 중간으로요. 그 다음에 밀어.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문이 이렇게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아랫단도 이렇게 막아 주셔야 되겠죠? 그래야 문이 있는 걸로 이제 모습이 만들어질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몇 번 게시물이냐면 37번 게시물이요. 37번 게시물은 방창입니다. 방창이에요. 보통 방창, 그 다음에 거실창, 뭐 이렇게 중문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그려집니다. 보통 미석이 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미석이 창이에요. 자, 미석이 창의 경우는 유리창 하나가 600mm입니다. 600에 1200을 쓰게 돼요. 천정에서부터 이렇게 밑으로 쭉 내려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 이게 우리가 사는 공간이 이렇게 생겼겠죠. 그러면 천정에서부터 방바닥까지 일반적인 높이를 2400mm 줍니다. 2400mm 줘요. 그러면 이제 이쪽에 이만큼 유리창이 이렇게 들어오겠죠. 그죠? 근데 유리창이 너무 크면 어떻게 될까요? 환기는 잘 돼요. 채광도 좋고. 그런데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뭐냐면 사생활 보호가 안 됩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방에서 옷도 갈아입고 그래야 되는데 사생활 보호가 안 돼요. 반대로 창이 너무 작으면 어떨까요? 사생활 보호는 잘 되지만 채광이나 환기가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쓰냐면 그냥 절반 정도를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200이 되는 거죠. 유리창 하나가 600이라 그랬어요. 두 개죠. 그래서 1200에 1200이 되는 겁니다. 렉탱글 1200, 1200. 그 다음에 창틀이 그려져야 되겠죠. 옵셋 45mm 이렇게요. 다시 이제 유리창이 여기 이제 두 개가 있어야 되겠죠. 옵셋 60mm. 라인 중간점에서 중간점으로. 자, 여기 60mm라고 했어요. 얘가 좌우로 30mm씩. 옵셋 30mm. 자, 트림을 해주면 금방 유리창이 완성이 됩니다. 여기에 이제 문이 열리는 방향, 이렇게 화살, 그 삼각형을 하나씩 더 넣어주시면 돼요. 자, 얘가 이제 일반적인 목재창, 그러니까 미석이 창입니다. 얘를 평면으로 끌어올릴 겁니다. 자, 이렇게 똑같이 올립니다. 똑같이 가는데, 다만 얘는 두께가 120mm 밖에 안 돼요. 옵셋 120mm 이렇게요. 자, 트림으로 선정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보통 방문 창 같은 경우는, 방창 같은 경우는 두 겹으로 놓는 경우가 많죠. 이중으로. 그러니까 두껍게 놓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옵셋 45mm. 그 다음 라인을 중간으로 이렇게 그립니다. 유리창이 하나는 여기 있고 하나는 이 뒤에 있는 거죠. 그래서 중간에서 두 개가 미끄럼 운동을 하는 거죠. 자, 옵셋 40mm. 그 다음 라인 중간에서 중간으로. 자, 옵셋 30mm. 자, 필렛. 이런 모습이 되는 거죠. 이쪽도 마찬가지죠. 옵셋. 이번엔 60mm. 트림. 다시 옵셋
60mm 트림. 중간에 유리창이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1:30 이하에서는 이렇게 그립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완성시켜 보시죠. 그럼 간단하게 한번 그려볼까요? 카피. 간단한 거는 더 쉬워요. 이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1:30 이하, 1:30 이상. 중간에 틀하고 유리창이 사라졌죠. 근데 만약에 120 이상 되면 어떻게 그릴까요? 그냥 이렇게 그려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버립니다. 그냥 허무하죠? 네, 더 간단하게 그려요. 자, 카피. 이런 식으로요. 라인. 네, 이렇게요. 다만 이렇게 중간에 중심선이 하나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그 축척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는데 얘는 글쎄요, 인테리어 할 때는 잘 안 쓰고 보통 요 정도 많이 사용합니다. 자, 여기 하나 카피해서 한번 그려보시겠어요? 자, 보시죠. 이번에는 자, 창이 기본 2개하고 4개하고 2개겠죠. 렉탱글 2400, 1200. 최대 높이는 2100이에요, 높이가. 이 창문의 높이는 최대 높이가 2100입니다. 방문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거실에 있는 거실창 있죠? 거실창이 아래서 300mm 그리고 천정까지 2100mm 이렇게 들어갑니다. 보통 이제 쓰는데 요건 안방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안방이 있고 그 다음에 발코니 있고 이렇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옵셋 45mm. 자, 렉탱을 하나 다시 그려줍니다. 이렇게요. 중간점까지 하나 그려주시고 옵셋 60mm 라인 옵셋 30mm 트림. 나머지는 어떻게 하느냐? 밀어. 그러면 4개짜리 완성됐습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이번엔 평면도를 그려볼까요? 방식은 똑같습니다. 라인 옵셋 120 트림. 자, 옵셋 45mm 라인. 이제 다만 달라진 점이 뭐냐면 여기까지인 거죠. 절반만 그리는 거죠. 자, 트림으로 지우고, 자, 옵셋 40mm. 자, 라인. 이거 옵셋 30mm. 필렛 트림. 그 다음에 미러. 그러면 완성이 됐습니다. 지금 그리신 건 미석이 창이고요. 제가 미닫이 창을 그려볼 테니까 한번 보세요. 미닫이 문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네요. 옵셋 200mm. 자, 라인. 자, 트림. 옵셋 900mm. 라인. 자, 옵셋 20mm. 자, 트림으로 옵셋 25mm.
다시 트림으로. 자, 이해되시나요? 자, 이렇게 생겼죠. 미닫이문은요, 이렇게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미닫이문이 벽 안으로 들어가는 거, 이게 미닫이문입니다. 근데 미닫이문이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지만 이렇게 뒤로도 들어갈 수 있겠죠. 이렇게 벽 뒤로도 들어갈 수 있겠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미닫이문이라, 그러니까 미석이가 있고 미닫이가 있어요. 얘는 미석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절반만 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미닫이란 얘기는 이렇게 문 뒤로, 그러니까 벽 뒤로 문이 들어가거나 벽 안으로 문이 들어가서 완전 개폐되는, 이걸 미닫이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네. 이런 거는 그냥 응용해서 쓰는 거니까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자, 여기 있는 이 내용을 여기다 가져가야 되잖아요. 컨트롤 C, 컨트롤 V요. 선택하고 컨트롤 C, 선택하고 컨트롤 V. 들어온 거 보이시나요? 자, 우리가 첫 시간에 그룹으로 만들었어요. 이번엔 블록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블록은 이 도면에 아예 저장시켜 놓는 겁니다. 도면에 저장시키는 거예요. 자, 윈도우 1200 이름을 지정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픽 포인트, 얘는 베이스 포인트입니다. 복사할 기준점이요. 그 다음에 객체 선택하고요. 여기 안 씁니다. 요거 쓰는 거 아니고 여기는 아이콘 가지고 씁니다. 여기는 아이콘 가지고 선택합니다. 이때 원본을 어떻게 할 건가? 리테인은 원본을 그냥 냅두겠다는 뜻입니다. 컨버트 블록, 원본을 블록으로 바꾸겠습니다. 딜리트, 원본을 삭제하겠습니다. 저는 원본 삭제에다 놨습니다. 자, 그리고 OK. 자, 원본 삭제된 거 보이시죠?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도면을 가지고 와서 블록으로 한번 만들어 보시죠. 자, 그 다음엔 어떻게 하냐면 insert라는 명령을 쓰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 나옵니다. 이렇게 insert 명령을 통해서 불러오는 겁니다. 이때 세 가지 옵션이 있어요. 이렇게 세 개 옵션이 있는데 인서션 포인트란 얘기는 뭐냐면 삽입점이란 얘기입니다. 지금 얘를 어디에다가 넣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스페이시파이 온 스크린, 즉 화면에 설계자가 자유롭게 위치를 지정해서 넣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당연히 얘는 이걸 체크해야 돼요. 만약에 이렇게 놓으면 절대좌표 0,0,0에다 넣겠습니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스케일. 당연히 1대1이죠. 우리가 지금 크기를 1대1로 만들었으니까 당연히 1대1입니다. 그 다음 로테이션. 방향입니다. 회전 방향. 어떤 방향으로 넣겠습니까? 이거는 스크린에서 조절하겠습니다 라는 뜻이 됩니다. 자, 오케이. 그러면 자, 이렇게 방향대로 돌아오는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눌러볼까요? 한 번에 같이 선택되는 거 보이시죠? 네. 블록과 그룹은 사용하는 방법이 비슷하지만 그룹은 임시적이고 수정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블록은 영구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카피. 자, 이렇게 되면 창문까지 완성이 됐죠. 자, 한번 불러서 넣어 보실까요? 먼저 여기가 이제 방문 들어갈 자리예요. 방문이 들어갈 자리는 벽면에서 100mm를 띄웁니다. 옵셋 100mm, 그 다음에 900mm. 자, 선 연장하시고요. 자, 이렇게 잘라내시면 돼요. 방은 아까 문을 그려봤죠? 방문은 900mm였죠? 그러니까 900mm로 자르되
이 벽 끝에서 100mm, 이 벽 끝에서 100mm 띄워서 자르는 겁니다. 벽 끝에서 100mm. 자, 창문 같은 경우는 여기 센터에서 잘라내는 겁니다. 센터에서. 즉, 라인 이렇게 미드 포인트에서 옵셋 600mm. 자, 트림으로 자, 이렇게 잘라내는데 자, 이렇게 잘라내면 되는데 자, 보시자고요. 이 부분이 어디예요? 철근 콘크리트입니다. 여기는 단열재고요. 여긴 적벽돌입니다. 시공하는 순서상 보면 철근 콘크리트를 먼저 시공을 해요. 그리고 여기에 단열재를 이렇게 붙여나가요. 근데 이 끝에 단열재가 보이면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벽돌을 막아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옵셋 100mm. 자, 필렛하고 이렇게 끊어내시면 됩니다. 그러면 벽돌로 이렇게 막아놓고 여기에 단열재가 들어가는 거죠. 자, 다시 볼까요? 이 끝단에서 안쪽으로 100mm요. 자, 트림 이렇게요. 그러면 벽돌이 이렇게 와서 맞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사이에 단열재가 이렇게 먼저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인서트, 그 다음에 카피. 자, 이렇게 되겠죠. 다만 크기가 있겠죠. 여긴 거실입니다. 거실이면 창문이 4개가 붙어 있죠. 그렇다면 여기는 2400mm가 되겠군요. 여기는 2400mm. 자, 여기는 욕실입니다. 욕실의 경우는 작죠. 자, 이렇게요. 사이즈별로. 화장실 창문, 주방 환기 창문. 화장실 창문 같은 경우는 폭이 900mm예요. 그렇다면 역시 센터에서 450 옵셋 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또 볼까요? 지금 제가 이렇게 1200짜리 하나 복사해 왔습니다. 아까 화장실 창문을 보니 900이었어요. 그죠? 그러면 얘보단 300mm가 더 작아야 됩니다. 스트레치. 자, 이쪽으로 150mm, 다시 이쪽으로 150mm. 자, 블록. 얘는 창문 900mm. 위치 잡고 선택하고, 자, 오케이. 다시 인서트. 그러면 창문 900mm. 그 다음 카피.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욕실 창문이 2장이 들어가겠죠. 자, 얼마든지 우리가 이렇게 변경해서 사용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욕실 창문도 해보시고,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도 거리를 재보니까 1100mm랍니다. 자, 일반적으로 여기 창문은 1200이에요. 근데 얘는 1100mm랍니다.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돼요. 얘를 100mm 줄이던가, 얘를 100mm 늘리던가. 그건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자, 스트레치 50mm, 50mm. 자, 인서트 1200. 자, 이렇게 하면은 중문이 완성이 되겠죠. 여기는 현관문이 되는 거고, 여기는 중문이 돼서 방으로 이렇게 들어올 수 있겠죠. 자,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쭉 다 넣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 우리가 넣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실 구별하는 실 이름이 들어가겠죠. 여기에 실 이름이 들어가야죠. 그죠? 자, 여기 들어가는 텍스트의 크기는 4mm 정도 들어가면 돼요. 크기가 한 4mm, 보통 6mm 요 정도 어디 들어갈 거란 말이죠. 저는 좀 작게 해서
4mm짜리 글씨를 쓸 거예요. 근데 축척이 100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글씨가 몇 mm짜리가 돼야 돼요? 400mm짜리 글씨를 써야 되는 거죠. 자, 텍스트 저스티피케이션 미들 400mm 거실. 자, 그러면 얘는 텍스트죠. m텍스트가 아니잖아요. 그죠? 자, 설명 안 했던 것 같은데 텍스트 to m텍스트 문자를, 그러니까 싱글라인 문자를 멀티라인 문자로 바꾸어라라는 명령어입니다. 선택하고 엔터. 자, 그러면 이와 같이 멀티라인 텍스트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컨트롤 1키 눌러서 자, 저스티피케이션은 미들 센터로 바꿔주고요. 그 다음 텍스트 프레임은 yes.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겠죠. 자, 이런 식으로 제일 먼저 문과 창문, 즉 다시 말해서 계고부를 넣게 되는 거예요. 블록을 이용해서 계고부를 넣고 그 다음에 실 이름을 맞추고 그 다음에 뭘 하면 될까요? 가구요. 자, 가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윈도우 탐색기를 띄워볼까요? 윈도우 탐색기를 띄우고 바로 여기가 주소줄이에요. 이게 파일 탐색기라고 하죠. 파일 탐색기 띄우시고 바로 여기가 주소줄입니다. 여기다 원표시 2개 218.236.203.188 그리고 엔터. 이 주소는 여기 칠판에 적어놨어요. 칠판에 적혀있는 저 숫자가 바로 여기 있는 숫자입니다. 제가 크게 적어드릴게요. 자, 이렇게 원표시 2개 하시고요. 218.236.203.188 원래는 컴퓨터 이름을 써야 되는데 컴퓨터 이름을 찾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IP를 가지고 사용하면 됩니다. 만약에 얘를 안 붙으면 얘가 없으면 HTTP가 됩니다. 인터넷으로 나가게 돼요. 근데 이 원표시 2개가 파일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 원표시 2개를 반드시 붙이셔야 돼요. 엔터키 바로 위에 있습니다. 키보드마다 조금씩 다른데 제 거는 엔터키 위에 있고요. 혹은 백스페이스 키 왼편에 있기도 합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그래서 원표시 2개를 먼저 쓰고 이 숫자를 쓰시면 돼요. 525 공유라는 폴더가 있을 겁니다. 525 공유 폴더요. 더블 클릭. 그러면 CAD 소스라고 있습니다. 99.CAD 소스예요. 더블 클릭. 여기 있는 게 바로 그러니까 건축이나 인테리어 쪽에서 사용하는 설계용 소스들입니다. 기계 쪽은 아예 프로그램을 팔아요. 물론 건축 인테리어 쪽도 프로그램을 팔긴 하는데 건축 인테리어는 이렇게 파일로 많이 돌아다니고 기계 쪽은 아예 프로그램을 팝니다. 예전에 제가 근무하던 회사가 기계 설계 이 프로그램 개발하는 개발사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알고 있는데 건축 쪽은 이런 것들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쓰면 돼요. 예를 들어서 파일을 하나를 오픈합니다. 제가 오픈해 봤습니다. 종류별로 쭉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트리, 나무죠. 조경도, 평면도. 조경에 있는 수목이라고 하죠. 이런 수목들. 자, 욕실이네요. 자, 어떤 욕실을 쓸 것인지. 이거 하나로 되어 있네요. 카피. 자, 여기가 욕실이겠죠? 붙여넣기. 자, 로테이트. 이동하기. 욕실은 아니네. 뭐 어쨌든 이렇게 간단하게 붙여넣기 하면 끝나는 거죠. 만약에
침대가 필요해요. 침대 여기 있네요. 얘는 침대 평면이고 얘는 침대 입면이 되는 거죠. 자, 큰 거 컨트롤 C 다시 컨트롤 V. 자, 위치는 로테이트. 자, 이동하기. 자, 어떤가요? 그러면 가구까지는 쉽게 들어가죠. 자, 여기서 제가 던지는 질문. 이 침대 위치 이거 맞습니까? 방향이 맞나요? 자, 다시 한번 보시죠. 자, 로테이트. 이동하기. 이렇게 놓는 게 맞을까요? 다들 이게 조금 주관적이에요. 첫 번째, 이 문과는 대각선으로 있어야 됩니다. 실내 건축, 즉 인테리어 설계할 때 우리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건 사생활 보호입니다. 그러니까 게스트가 있고 호스트가 있잖아요. 주인이 있고 방문자가 있잖아요. 주인은 방문자의 동선을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방에 있으면서 누가 들어오는지 나가는지를 체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있으면 어떻게 돼요? 사생활 보호가 하나도 안 일어나는 거죠. 자, 이쪽에 있으면 역시 마찬가지로 게스트의 동선을 파악할 수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이제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이 방향이 맞냐? 아니면 조금 전의 방향이 맞냐? 이거죠. 자, 어느 쪽이 맞을까요? 이게 맞나요? 그 정답은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놓으랍니다. 내가 누워서 들어오는 사람 보여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걸 더 선호해요. 근데 얘를 할 때는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왜 얘를 추천하지 않냐면, 여기를 통해서 외기가 이렇게 들어오겠죠. 찬기운이 들어오겠죠. 그렇다면 부부가 이렇게 자는데 벽 쪽에서 자는 사람은 어떨까요? 숙면을 취할 수 있을까요? 외기 때문에 감기에 걸리기 쉽다는 거죠. 그래서 얘를 추천을 안 하는 거예요. 다만 침대를 이렇게 놓을 때는 이 벽에서 반드시 이렇게 이격, 떨어뜨려 놓아야 돼요. 그래야 여기서 들어오는 찬 공기가 중간에 중화돼서 사람한테 이렇게 들어가겠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침대를 창문 쪽으로 바짝 붙이는 게 아니고 한 20mm에서 20cm에서 30cm를 띄어놔야 돼요. 그래야 사람이 숙면을 취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두 개 다 맞아요. 이쪽이든 저쪽이든 두 개 다 맞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가구를 배치하시면 돼요. 자, 그럼 주방 같은 경우는 어떻게 배치할 수 있을까요? 주방이요. 요즘 가장 유행하는 건 디귿자죠. 북유럽 스타일. 그죠? 동선이 가장 짧거든요. 제가 이제 전에 살던 집이 디귿자 스타일이었어요. 북유럽 스타일인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이제 집이 좀 컸어요. 주방이 이쪽으로 이렇게 5m 정도 돼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올려놔도 별로 올려놓은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서 작업하고 이렇게 뒤에 딱 놓으면 끝나요. 동선 자체가. 그래서 요즘 이제 북유럽 스타일을 많이 선호하는 거고, 동선 자체가 짧으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일자도 있고 기역자도 있고 보통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일 먼저 냉장고에 가서 이제 요리할 거리를 꺼내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개수대로 가죠. 헹궈야 돼요. 그 다음에 얘를 조리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식탁으로 가야 되겠죠. 이게 이제 동선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꼬여 있으면, 반대로 돼 있으면 어떻게 돼요? 냉장고는 저기 있고 개수대는 여기 있어요. 그러면 냉장고에 저기까지 갔다가 개수대 왔다가
다시 조리하고 뒤돌아서 저쪽에 식탁 저쪽으로 가고 그럼 어떻게 돼요? 동선이 꼬이는 거죠. 얼마 전에 이제 그 학생 하나가 이제 실제로 인테리어 한다고 이제 설계 도면을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해줬어요. 똑같은 얘기를. 그래서 동선이 그러니까 요리하는 사람의 동선이 꼬이면 어떨까라고 똑같이 물어봤어요. 당연히 요리하는 사람이 힘들어지겠죠. 그러니까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 이제 그분이 가져온 거는 이제 식당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주방의 동선이 짧아야 요리하는 사람들이 편한 거죠. 더욱이 이제 요리가 나오는 데하고 접시를 수거하는 데가 같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부딪히겠죠. 그러니까 그걸 또 분리를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세척하는 데가 따로 있어야 되고, 또 이제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가지고 설계를 해줘야 되는 거죠. 단순히 가구를 놓는다가 아니고 동선을 고려하고 사생활을 고려해서 배치를 해야 되는 거죠. 보세요. 여기가 거실이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에어컨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여기에 들어가겠죠. 그래야 에어컨이 이렇게 뻗어나갈 테니까. 그렇다면 TV랑 소파는 어디 있어야 될까요? TV가 여기 있으면 좋을까요? 소파 여기 있고? 아니면 소파가 여기 있고 TV가 여기 있는 게 좋을까요? 이제 그런 개념이 생기는 거죠. 이제 그런 개념이 생기는 거죠. 아, 그러면 적어도 소파가 여기 있어야 되고, 그래야 이제 들어오는 사람 판단할 수 있을 거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욕실도 마찬가지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욕실을 설계할 때도 똑같아요. 욕실이 이렇게 있단 말이죠. 여러분들 변기 어디 있나요? 여러분들 집에 변기가 어디 있나요? 바로 문 앞에 있어요. 제 경험을 얘기해 볼까요? 저희 큰 고모부, 그러니까 큰 고모가 계신지 지금 두 분 다 돌아가셨는데, 큰 고모 댁의 그 형제들이 6남매예요. 딸 5에 아들 하나. 네, 이제 고모부가 이제 옛날 사람이니까 아들을 그렇게 원하셨어요. 아이가 많다 보니까 욕실이 굉장히 커요. 방 하나가 욕실이었어요. 근데 이제 명절 때 이제 놀러 가고 이제 막 그러잖아요. 거기는 변기가 어딨냐면 여기 있었어요. 저는 남자잖아요. 거기 여자들이 대다수고. 제가 장이 별로 안 좋거든요. 되게 예민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먹고 나면 반드시 화장실 가야 돼요. 가서 앉아 있는데 노크를 해요. 근데 화장실 문 저기 있는 거예요. 이건 노크가 안 되는 거예요. 미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을 배려해야 되는 거죠. 가장 최근에 이제 답답했던 게 그런 거예요. 이제 사무실인데, 건물인데, 남자 화장실이 이제 지어졌어요. 그 건물 이제 막 만들어지고. 갔는데, 바깥에서 소변 보는 모습이 다 보이는 거예요. 유독 그 남자 화장실은 그런 걸 너무 안 하더라고요. 저희도 부끄러움 많고, 사생활 보호를 받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문 딱 열면 남자들이 소변 보는 게 그대로 보이는 거예요. 도대체 이거 설계 어디서 했냐 이거죠. 그냥 복사해서 붙여넣기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요즘은 이제 그런 부분들도 많이 고쳐지거든요. 저 옛날에 설계할 때요,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동선 같은 거 다 체크해가지고 안 보이게 설계를 했어요. 근데 배려 전혀 안 하는 거죠. 똑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배려해서 가구를 배치하는 겁니다. 동선과 사생활 보호를 놓고 가구를 배치해요. 사소한 거지만 그게 잘 돼 있으면 그 공간을 활용하는 사람들이 되게 편해요. 자, 이렇게 가구를 내가 굳이 그리지 않아도 돼요. 가구는 이런 거 갖다 써요. 심지어 이런 것도 있어요. 이제 퍼시스나 보르네오 같은 데들 있죠. 전화해요. 우리 거기 어떤 제품들 쓸 건데 카탈로그 좀 보내주세요. 그럼 영업사원이 카탈로그하고 이 자료 가지고 와요. 왜냐하면 이렇게 블록을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95%가 해당 제품을 주문하게 돼요. 그래서 이 영업하는 분들이 이걸 전부 다 주진 않지만 필요한 것들은 다 줘요. 저도 그걸 모아놓은 겁니다. 그런 것들을 조금씩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가져다 그냥 쓰는 겁니다. 배치를 하는 거고. 심지어 가구 영업하는 사람들은
그 사무실 같은 경우 샘플들을 다 만들어 놔요. 뭐 연구실일 때 사무실 레이아웃, 영업사원일 때 사무실 레이아웃, 일반 사무실일 때 레이아웃, 혹은 설계실일 때 사무실 레이아웃, 이런 식으로 레이아웃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걸 제시를 해줘요. 그럼 난 그거 갖다가 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해치 패턴을 마지막에 넣게 되는 겁니다. 맨 마지막에 해치를 넣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도면이 이제 1차로 완성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치수를 넣는 겁니다. 그래야 이제 이 도면이 완성이 돼요. 이번에는 비에디트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도 들어왔고 그래서 먼저 비에디트를 조금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에디트는 뭐냐면 블록 에디트의 약자입니다. 자, 비에디트라는 명령을 실행하면 이렇게 블록의 목록이 나와요. 그래서 선택을 하고 OK 그러면 이렇게 블록을 수정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옵셋 60mm 디테일하게 그린 거죠. 자, 그 다음에 클로즈. 캐드가 물어봐요. 변경됐으니까 저장할 거냐? 아니면 저장한 거, 그러니까 변경한 거 무시할 거냐? 세이브 더 체인지. 변경한 거 저장하겠습니다. 디스커드 체인지. 변경한 거 무시하겠습니다. 자, 저장을 해야만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내용이 바뀐 거 보이시나요? 다시 보겠습니다. 자, 더블 클릭하셔도 돼요. 그러면 비에디트가 뜹니다. 자, 마찬가지로 제가 다시 지워봤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내용이 변경이 되고요. 또 하나, 자, 이런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지금 이제 물어본 질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자, 선택해 놓고 보시면 원점이 여기 있네요. 자, 로테이트. 자, 이렇게 생긴 거죠. 자, 도넛. 자, 지금 제가 여기다 원점을 찍어 놨어요. 자, 간혹 가다가 지금 보시면 여기 XYZ 좌표 보이시죠? 여기가 원점이에요. 즉 삽입점입니다. 이렇게 제가 옮겨 놨습니다. 저장해 볼까요? 어떻게 되나요? 원점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거 보이시나요? 네, 인서트. 자, 어떤가요? 멀리 떨어져서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네. 종종 이런 일이 발생해요. 블록을 잘못 지정하거나 혹은 이제 우리가 블록을 가져오게 될 때 이런 일들이 종종 발생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걸 더블 클릭한 다음 블록 에디터로 들어오고, 자, 이동하기. 여기를 절대좌표 0,0. 그 다음에 체인지. 그러면 이렇게 원점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인서트. 이렇게요. 자, 이해되셨나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인서션이라는 오스냅 기억나시죠? 문자의 삽입점. 여기도 똑같아요. 인서션. 인서트 여기 있죠? 블록의 삽입점.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엔 인서트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인서트라는 명령을 실행하면 여기 오른편에 브라우즈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좀 기억하셔야 돼요. 자, 지금 우리가 평면도를 그리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 평면도의 벽면들을 자꾸 활용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평면도는 어딘가 저장되어 있고 나는 그걸 불러다 써야 되는. 자, 그러면 컨트롤 C, 컨트롤 V가 아니고 여기 브라우즈라는 명령을 통해서 도면을 지정하고 오픈. 자, 아까처럼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들어와요. 0,0의 위치가 다르니까. 자, 그 다음에 줌올. 블록으로 들어온 거 보이시나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인서트. 아, 이거 들어왔으니까 언두. 자, 인서트, 브라우즈, 선택하고 오픈. 오케이. 자, 블록으로 들어오는 거 보이시나요?
네. 다른 외부 도면이 블록으로 이와 같이 들어오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블록의 그러니까 인서트의 브라우즈 기능을 통해서 파일을 불러들이잖아요. 근데 요것 말고, 물론 얘도 사용하긴 하지만은 얘 말고 그 아래 제가 적어놓은 X 레퍼런스 외부 참조 도면을 조금 더 많이 사용합니다. X 레퍼런스는 소규모 공사에서는 안 써요. 대규모 공사에서만 씁니다. 어느 정도 대규모냐라고 물어본다면 아파트 단지를 공사할 때, 아파트 단지 설계할 때 한 이 정도 규모가 돼야 비로소 X 레퍼런스를 쓸 수 있어요. 적어도 도면의 개수가 한 100장 이상 나와야 돼요. 소규모에서는 거의 쓰지 않고요. 제가 이 X 레퍼런스 파일, 이 명령어 쓴 데를 보면은 대기업에선 쓰는 거 확실히 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일하던 곳의 주거래처가 대우건설이었거든요. 거기선 썼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대우건설의 하청업체인데, 그 위에서는 안 썼어요. 근데 대우건설에 쓰더라고요. 그 정도 급이 돼야만 쓰는 거죠. 그러니까 큰 공사를 할 때 써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아파트를 한 단지를 설계할 거예요. 동수는 1동부터 20동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평수가 예를 들어서 너무 많으면 힘드니까, 아니 동수도 줄여봅시다. 1동부터 10동까지 있고 평수도 한 3개 평수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뭐 예를 들어서 25, 30, 35 이렇게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1동에 25, 30, 35, 2동에 20, 25, 30, 35 이렇게 그려야 되잖아요. 그럼 총 도면을 몇 장 그려내야 돼요? 30장 나와야죠. 그런데 이거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죠. 그게 X 레퍼런스입니다. 블록의 인서트도 똑같아요. 하나 그려놓고 그거 불러오면 돼요. 그러면 굳이 안 그려도 되는 거죠. 1동에 있는 거 그러니까 인서트. 2동에 있는 거 인서트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도면 수정을 해야 돼요. 그죠? 우린 흔하게 수정을 해요. 인서트는 들어오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원본하고 딱 끊어지는, 원본이 내 도면에 들어오고 그걸로 끝나요. 얘 원본을 수정하면 얘는 별도예요. 근데 저 X 레퍼런스 명령어는 원본하고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원본을 계속 참조하고 있는 거예요. 원본 도면을 계속 참조하고 있어서 원본을 수정하면 내가 블록으로 사용했던 여기가 계속 수정이 됩니다. 자, 보시죠. 지금 여기는 인서트로 들어왔어요. 제가 파일을 하나 더 만들죠. 자, X 레퍼런스. 그러면 이런 대화 상자 창이 뜹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요. 여기 어태치 DWG가 있고 어태치 이미지가 있습니다. 어태치 이미지 해봤어요. 로테이트 할 때요. 드래그 앤 드랍 했었죠? 네, 그거 어태치 이미지 한 겁니다. 어태치가 무슨 뜻이냐면 부착시키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일이 생겨서 뭐 노가다를 좀 뛰었어요. 아니 뭐 농사를 했어요. 그럼 이제 안 쓰던 근육을 썼으니까 이제 근육이 아파요. 그럼 뭘 붙여요? 파스 붙이죠. 이게 어태치예요. 붙이다라는 게 어태치입니다. 떼어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디태치가 떼어내다라는 뜻입니다. 자, 어태치 DWG라는 명령을 실행하면 이렇게 도면이 뜹니다. 자, 어디 있을까요? 자, 선택하고 오픈. 자, 그러면 똑같아요. 어태치 하는 거고 스케일이 위치, 인서트 위치 똑같이 뜹니다. 자, 오케이. 자, 들어온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똑같이 들어옵니다. 얘는 인서트 한 거, 얘는 어태치 한 거. 뭐가 조금 달라요? 밝기가 좀 다르죠. 색상의 밝기가 어떤가요? X 레퍼런스가 조금 어두워요. 차이점은 현재 여기서 요만큼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두 개를 띄워 보시죠. 인서트 한 거, 그 다음 X 레퍼런스로 불러온 거. 자, 원본을 제가 오픈해 보도록 하죠. 자, 문서.
그 다음에 여기 있네요. 얘가 원본 문서네요. 오픈되어 있네요. 자, 이게 원본 문서네요. 네, 원본 문서 제가 여러 가지 작업을 해놨네요. 저장. 자, 블로그로 들어온 건 아무런 이상이 없어요. 그런데 엑셀 레퍼런스로 들어온 건 이렇게 에러 메시지가 떠요. 여기 메시지가 하나 뜹니다. 엑셀 레퍼런스 명령어를 실행해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느낌표 그리고 need reloading 이런 메시지가 뜹니다. need는 필요하다는 뜻이고 reloading은 다시 불러오기를 필요로 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왜요? 원본이 바뀌었거든요. 원본이 바뀌었으니까 여기에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불러오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는 이 파란색 줄을 누르셔도 돼요. 혹은 선택하고 오른쪽 버튼 누르면 리로드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걸 누르면 이렇게 다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적용돼서 들어와요. 그러니까 대규모 공사할 때 우리가 계속 내용 수정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똑같은 것들을 많이 사용하고 그 다음에 끊임없이 변경 수정할 때는 어떻게 해요? 엑셀 레퍼런스로 파일을 불러다 놓고 쓰고 나중에 이거를 블록으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작업이 훨씬 더 수월해지는 거죠.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인서트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건 적용이 안 돼요. 내가 여기다 다시 넣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예를 들었던 25평, 30평, 35평들을 어떻게 해요? 인서트로 불러왔으면 그걸 다시 수정해 줘야 돼요. 그렇지만 엑셀 레퍼런스로 불러왔다면 원본만 수정하고 얘네들은 리로드만 해주면 되는 거죠. 심지어 오픈하면 오픈할 때 적용이 돼요. 바뀐 걸로 적용돼서 들어와요. 오픈할 때. 자, 볼까요? 아니다. 이건 그래서 파일을 아예 그 리로드 안 해도 파일을 오픈할 때 바뀐 내용이 반영이 돼서 오픈이 되는 거죠.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원본이에요. 이 파일이 원본 파일인 거죠. 제가 원본 파일을 아까 수정을 했었는데, 자, 언두해서 다 지워 놓도록 하죠. 쭉 언두했습니다. 빠른 속도로 언두해 보죠. 자, 이게 원본이죠. 자, 저장합니다. 내용이 바뀌었어요. 엑셀 레퍼런스로 불러드린 파일에 보니까 이렇게 need reloading 그리고 여기에 메시지가 떴어요. 간단합니다. 그냥 클릭만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내용이 싹 바뀌게 됩니다. 이게 엑셀 레퍼런스입니다.